남아프리카 노스웨스트에 사는 샤넬러프와 마르나 엥겔브레이트는 절친으로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둘은 스텔라 고등학교를 다니며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죠. 샤넬은 젠더 빌스마라는 남학생을 만나 1년 정도의 연애를 했습니다. 참 귀여운 커플이었죠. 그렇게 귀여운 커플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끝이 왔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헤어짐이 젠더에게는 탐탁치 않았는지 그는 친구들에게 샤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가 바라던 대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2018년 5월 21일 기숙사 관리인이 기숙사의 문을 열었다가 기겁할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학생들은 주말에 집으로 돌아갔기에 기숙사는 문이 잠겨 있어야 했지만 이때는 샤넬과 마르나가 남아 있었죠. 그랬던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샤넬은 계단에서, 마르나는 욕실에서.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였던 이 모든 현장들이 두 소녀의 검사가 이루어지며 누군가에 의해 해를 입은 것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검사 이후 샤넬과 마르나는 합동 장례식이 이루어졌고 두 소녀의 부모님들은 딸들이 혼자가 아님에 작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소녀들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 중엔 전 남자친구인 젠더도 있었죠. 젠더는 경찰에게 누군가로부터 샤넬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정해질 때 먹는 약을 열알을 복용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바로 이 약으로 인해 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본인이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그는 몇 시간 뒤에 자신의 자백을 철회했습니다. 약으로 인한 부작용과 경찰들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말입니다. 하지만 6명의 증인들이 나타나며 그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의 문자가 증거로 보여졌는데 그것들은 범행이 있기 전에 보내진 여러 개의 위협적인 메시지들이었죠. 또 그가 자백을 했을 당시 녹음된 내용이 비공개로 공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 술에 취한 젠더가 친구들과 헤어져 기숙사로 향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주는 증인들의 증언도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보통 주말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샤넬과 마르나는 주말에 다른 곳으로 놀러가기 위해 기숙사에 남아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젠더가 몰래 들어갔고 이후에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젠더의 변호인은 경찰 측의 강요로 그가 자백을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이 주장은 먹히지 않았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또 법원은 사건에 대한 그의 진술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8월 7일 그는 유죄가 선고됐고 판사는 그에게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며 2건의 사람을 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내렸습니다. 샤넬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가 꾸몄고 마르나는 젠더 본인과 샤넬이 다시 잘 되는 것을 막을 테니 그녀도 해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젠더의 자백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젠더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 가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판결이 내려지고 법정 밖에 서 있던 수사관에게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말하더니 이내 수사관의 얼굴에 손을 날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하는 그 기분은 알겠지만 수사관에 다가가 폭력을 휘두를 일이었나 싶습니다. 두 딸을 잃은 가족들 앞에서 아들의 판결이 말도 안 된다며 수사관을 때리다니 염치가 있었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이 사건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진이 있는데 젠더가 사냥한 동물을 앞에 놓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웃고 있는 모습 때문에 주목을 받았겠죠.
개인적으로도 사진 속에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결코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 가족들은 젠더의 판결에 기뻐했지만 그것이 위안을 주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다해 그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며 나는 더 이상 삶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걱정했던 것은 오로지 딸아이 뿐이었는데 딸은 더 이상 이곳에 없죠. 그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는 끔찍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두 가족의 미래를 앗아가고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생을 이어가겠죠. 이런 류의 사건들이 슬프게도 요즘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별을 처음에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치만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데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이기에 슬픔과 화를 사귀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찾죠. 친구들에게 털어놓거나 목 놓아 울거나 술을 마시거나 일을 하는 등 어찌됐든 상황을 이겨내려 합니다. 일반적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젠더처럼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상대가 먼저 이별을 고해설하거나 본인이 여전히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정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혼자이므로 어려운데 법적으로도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내 신고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방편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만약 이별의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혹 나와 연관될지도 모를 어떤 이의 미래도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사랑이라고 믿는 욕망 때문에 본인과 타인의 미래를 앗아가는 이런 사건들이 제발 줄어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